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본인의 의식지수 체크하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봅시다. 의식지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지수를 도표를 빌려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해한 의식지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동소이하리라 봅니다. 의식지수를 혹은 다른 말로 영성지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의식지수, 영성지수. 이 말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적 삶 전체의 수준,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데, 의식지수를 영성지수라 해도 굳이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의식지수의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의식지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표에 대해 설명을 쭉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 가령 200이면 무엇이다, 175는 무엇이다, 자기한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175는 주로 보면은 자만 이런데 자의식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식,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생각,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175입니다. 의식주순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현상을 평소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하면 짜증을 많이 내요. 짜증. 왜냐하면 제 식, 제 스타일, 이게 잘 안 통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몰라도 함께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마음속에 불만, 짜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의식지수가 175라고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 이하는 말이죠, 포스, 200 이상은 파워의 영향입니다. 포스의 영향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200 이상 가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의 영적 힘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옛날에 200 이하는 이제 악신의 영향, 200 이상은 선신의 영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위는 천사의 영역, 밑은 악마의 영역,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게 그런 상태에 머물 때는 내가 하늘나라로부터는 좀 멀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라고 여기고, 얼른 그걸로부터 분발해서 튀어오를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75가 짜증. 그 다음 또 제일 짜증 나니까 불만스러운데 뭔가 계기가 있으면 분노 표출되고, 퉁명스럽게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게 150이에요. 행위로 나가면은 분출되면 150. 그래 하다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 욕구를 내는 거, 욕심을 부리는 거, 이런 게 120이고요. 100은 뭐냐 하면 근심걱정입니다. 근심걱정.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 근심걱정에서 오는 것은 쫓기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본인도 쫓기고 남에게도 자꾸 재촉을 해요. 뭘 자꾸 하자고 자꾸 재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늘 쫓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100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일터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많죠. 특히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 내에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주어진 인원으로, 주로 보면 넉넉한 인원이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계속 쫓기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찌들고 생활화 돼버린 거죠. 본인이 원치 않는 생활을 가진 게 참 불행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의 속뜻을 보면, 본인의 속뜻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겉으로는 이제 그런 습성들이 배이는데, 동기가
그 습성들보다 더 세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것이 그 습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쫓기는 현상들이 많죠. 내가 여러분들 예를 든 게 이제 홈 쇼핑 같은 데서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빨리빨리 서두르세요.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결정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 네.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주로 이제 175, 150, 120, 100 이 상태에서 주로 머물러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 다음 해도 안 될 때 사람들이 낙심하죠. 툭 떨어지면 75. 예, 75에서 더 심하면 무기력 됩니다.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바깥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미리 점검하고요. 지금 여러분의 의식 수준 지수는 몇 점인지 체크해보라는 수시로 그럼 물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인지를 그래서 항상 깨워서 175, 150, 100 하고 본인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알아차리면은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하죠. 모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는데 왜 거기 있어요? 그게 뛰쳐나오죠. 뛰쳐나오는데 이제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한번 뛰쳐나온 사람은 또 뛰쳐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제 하려면은 뭔가 용기가 필요해요. 가령 내가 짜증스럽다. 내 식대로 안 된다. 내 스타일대로 안 된다. 젊은이들 보면 이제 요즘 게임 많이 하죠. 예? 게임을 하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예? 상대도 있는데 내 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너 지는 확률이 이기는 확률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울 밖에 없죠. 게임 해가지고 200 이상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175예요. 이긴 사람도 그렇고 진 사람도 그렇고. 이번 게임 이겼다. 다음 게임 하면 또 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200 이하에서 항상 머물러요. 이럴 때 게임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마음 탁 털고 손 탁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200 이상이 돼야 된다. 의식 수준이.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0에서는 이제 손절매란 말을 주로 쓰는데 손절매란 말은 이제 주식에서 나오잖아요.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를 파버려버린다. 예, 내 손을 자르고 나온다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이 이 손 때문에 그냥 하니까 자기 손을 자르고 노름을 안 하겠다고 자른 거는 같아요. 그 정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의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310, 255는 중립인데 중립은 뭐냐 하면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저런 뭐가 없을 때 욕심도 없고 짜증도 없고 누가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무사한 상태가 250이에요. 이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태죠.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300 이상에 올라가야 된다. 마음을. 300 이상이 되려면은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요. 지혜가 필요하고 먼저 어떤 마음을 먹는 거, 배품, 배려심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하다 가면 늘 이런 저런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일에 쫓기고 이런 생활을 한다 하면 미리 먼저 일하기 가기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 미리 작정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때마다 상황 대처가 되는 거예요. 앞에 결심해 있기 때문에. 요 결심한 요게 310입니다. 이걸 해야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으리라 생각하고요. 자꾸 시도를 하면서 자기 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마다 내 상태를 체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다루려는 것은 자신의 의식 지수가 이게 일반적인 논인데 좀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의식 지수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높아요. 어떤 부분은 낮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종교인들을 신부님들이나 조교님들이 그 신문에 보면은 어떤 성적 문제 때문에
그냥 뭐 옷을 벗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외국에 뭐 있었다고 신문에 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어떤 교수님들,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 평소에는 멀쩡하던 분이 성적 문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곤두박질 치잖아요. 이런 게 뭐냐 하면은 본인이 종교 지수는 높아요. 종교인이니까. 교수니까 교육 지수는 높죠. 그런데 어떤 지수가 낮아요? 성적 면에서의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거의 뭐 바닥 수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닥쳐가는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의식 지수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와 다른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도 놀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따라 행동해버리면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누리던 지위 모든 걸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그걸 그냥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지수는 골고루 평평하게 평균적으로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자, 한번 알아볼까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째,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생계적 삶. 두 번째, 생활적 삶.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명상적 삶, 영적 삶 주관인데, 자, 생계적 삶에서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 먹고 산다는 이것이 모든 걸 합리화시킵니다. 뭘 조금 잘못했지, 죄를 짓거나 뭐 해도, 아이고, 먹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가 통합니다. 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자, 먹고 살려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되죠? 일이 있어야지, 일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살죠. 일거리. 그 다음에 일을 하려면 뭐죠? 건강해야죠. 어떤 교육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말이죠. 건강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인간관계에 있어요.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계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요. 자, 의식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식 지수는 얼마인지. 늘 근심 걱정만 하는 수준이냐? 100이죠. 네. 의식, 그까짓 사람 태어나면서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마음 먹으면 용기 있는 거죠. 200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 일하는데, 본인의 일이 의식주를 하다 보면 일이 내 스스로 골릴 수는 없잖아요. 주어진 대로 하죠. 어떤 거는 좀, 늑체 노동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힘든 일이고, 어떤 건 좀, 지적 노동을 하는 일이고, 다 다를 겁니다. 그 힘든 일을 할 때 내가 의식 지수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낮은지 높은지. 늘 불만스러운지. 예. 그걸 딱 보면은 의식 지수가 달라지죠. 옛날 가령 청소부, 이런 직업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의식 지수가 낮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걸 누가 해. 근데 요즘 뭐예요? 젊은 사람들도 청소부가 되려고 공무원이니까. 예. 그럼 의식 지수가 높죠, 거기. 그 본인의 의식 지수가 얼마인지를 지금 일하고 있는 내 일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라고요. 얼마나 높은지. 의식 지수가 낮을 때는 내가 욕구 불만이 있을 때는 항상 화내기 쉽고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으로 떨어지기 쉽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로 떨어지기 쉬우니까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터지고 그런 일이 터질 때 걸려 넘어질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관계, 예, 건강, 예, 건강, 인간관계, 건강해야죠. 건강한가요? 예. 건강하면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데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가족의 생계를 돌봐야 되는 사람 같으면은 건강 때문에 이 의식 지수가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늘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아야 되니까 100을 넘기가 힘이 들어요. 자, 이럴 때 계속 그런 상태로 있을 건가? 아니면 뭔가를 새로운 도모를 해서 의식 지수를 높일 것인가?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그 다음에 우선 길이 있는지 길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 전에는 어떤 길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생계 문제, 다음에 이제 생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이제 생계 문제로 이제 평생을 보냈잖아요. 그분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부모들이. 우리야 이 고생해도 자식은 이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교육 투자입니다. 교육. 국가수도 그렇고. 교육 지수가 이제 올라갑니다. 생활에서.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도 객관적으로 있죠. 나는 고졸이다. 나는 대졸이다. 나는 대학원이다. 나는 석사다. 박사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수준이 높으면 높은 만큼 의식 지수가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높겠죠. 예. 높아봐도 그런데 300 이상은 못 뛰어넘어요. 보통 200 이상. 300이라 하는 것은 배려심이 들어가야 돼요. 남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높고 낮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높아도 250 아니면 175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자신의 교육 수준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가 어떠냐. 고졸밖에 안 돼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뭐 이거라도 어디냐. 내 동생들은 이것도 안 되는데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을 쪽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수준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삶이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 다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건 또 뭐죠?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되지만 또 재산이 있어야죠.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어야 될게요. 돈이 있어야지. 어디 놀러 가도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국내 여행을 간다 해도 돈이 있어야지. 예. 여행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좀 여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살 때마다 쪼들려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그게 여행 됩니까? 안 되죠. 그 여유로운 재산, 여기서는 의식주의 재산과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먼저 하면 놀려면 건강이 돼야지. 노는데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일한테만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돼야 어디 해외여행도 가고 어디 가고 막 가고 하죠. 건강이 안 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 생활하다가 좀 인간답게 살려면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구경 간다 하면 일을 제껴놓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본인이 휴가를 낼 수 있는 직장이어야 되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놀려고 하면 혼자 놀아집니까? 물론 혼자 여행하는 분도 계시더만 그러나 친구가 있어야죠. 함께 노는 친구, 같은 어울리는 친구. 그 다음 또 하나 또 놀이가 있어야죠. 노는 것이. 놀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위, 사회적 지위. 사람들을 존경받는 정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문제는 성입니다.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일하는 게 바빠가지고 성적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건 없었죠. 여기서는 성적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게 그저 남녀 간의 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알고 보면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저기서. 나중에 한번 저 문제를 가지고 명상적으로 한번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성적 지수가 낮고 가려면 사회적 지위는 지수가 높은데 성적 지수가 바짝 낮은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높은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유혹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게 많고 자기 부하들 중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성적으로는 굉장히 바닥이야, 이게 수준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일이 터지죠. 이래서 그냥 생활 수준에 같은 사람이 생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질서는 높죠. 종교인들이 존경받고 교육도 제대로 받고 지위도 높고 그걸 성적으로는 막아놨단 말이에요.
막아놨다고요. 막아놓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사제들, 가톨릭 사제들 같으면은, 예, 장가 못 갑니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적으로 이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가 안 되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성적 문제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가령 성직자나 종교인들을 할 경우에는 성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예. 지식인도 마찬가지고 대학 교수들이나 또 마찬가지고요. 지식이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저지수가 낮으면은 그다음에 지식 자체가 영적 명상생활 수준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그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명상생활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생명,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고, 진리를 명상하고 의미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명상생활 정도로 하려면 여기서 의식지수가 최소 300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300 이하 생활이고요. 여기는 300 이상이어야 됩니다. 300 이상이어야만 명상생활이 가능한데, 이거는 배려하는 삶이에요. 예. 남을 배려하고, 또 배려하기로 작심하고 결심하고, 이 배경으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작심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이고요. 자기를 위한, 이게 뭐랄까요,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들을, 평화, 그 다음에 이 어떤 행복,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전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생활화돼서 일상화된 사람들의 삶.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걸려듭니다. 특히 남자 경우. 여자 경우는 이제 또 다릅니다. 여자 경우는 성의 문제가 그렇게 1번이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이제 걸리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쪽 세 번째 단계 삶의 이 문이 열려야만 아래 것이 원활해진다. 이게 안 열리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신의 영적 지수, 의식 지수 체크하기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의식 지수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생활과 더불어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봤습니다.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